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실버타운. 71세 박정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삿짐 박스를 나르는 여성을 보았다. 602호에 새로 이사온 입주자였다.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고개를 돌렸다. 순간 정수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두려움, 경계,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괜찮습니다. 여성은 짧게 답했다. 억양이 약간 어색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602호에는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수는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봤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그녀.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산책하시네요.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503호에 사는데. 정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맞잡았다. 김순희입니다. 그 순간 정수는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철조망에 긁힌 듯한. 그날 저녁 정수는 602호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감자탕 한 냄비. 배를 누르자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성의 낮게 신음하는 목소리. 찾지 마. 제발. 문이 열렸다. 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정수가 물었다. 네. 그냥 어지러워서. 순이는 거짓말이 서툴렀다. 정수는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아파트 안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이삿짐 박스 몇 개, 매트리스 하나, 그리고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 식사는 하셨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정수는 주방에서 그릇을 꺼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쌀 한 봉지, 김치 한 통.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 호기심에 사진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젊은 순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배경은 낯선 건물. 평양 제1인민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거 보지 마세요. 순이가 달려와 사진첩을 낚아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순이 씨.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침묵.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8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혼자서? 또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26에. 제가 탈북하기 3일 전에. 보안서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안전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저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북에서 알았던 것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고위층의 비밀들을. 순이는 창문 밖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3년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옵니다. 한국말 서투른 남자가 귀국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정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믿어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겁게. 602호 앞에서 멈췄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정수의 팔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그 사람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정수는 재빨리 순이를 안방으로 밀어넣었다. 저 안 나갑니다. 밖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 김순희 씨, 당신 3년 전 신고천안 지점에서 찾던 사람 맞죠? 정수가 문을 열었다. 5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정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김순희 씨 계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집이 602호 아닙니까? 등록상 김순희 씨 명의인데.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화면에는 순희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떠 있었다.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개인정보를?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테니 연락처를 남기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중국 동포 정착 지원센터 마이너스 이철수. 내일 오후 2시까지 꼭 연락 주십시오. 안 하시면.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직접 찾아뵐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가고 나서 정수는 안방 문을 열었다. 순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 3개월 전부터 저를 미행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순이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병원에 가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전부 몰래 찍은 것들. 경찰에 가야 합니다. 정수가 말했다.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스토킹으로 처벌하기엔 부족하다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니. 정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여성을 지켜주겠다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저는 할아버지와 남인데. 혼자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내도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날 밤 정수는 503호에서 감시를 시작했다. 10시, 11시, 자정. 새벽 2시가 되자 602호 앞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낮에 왔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문에 귀를 대고 안을 엿듣더니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내일.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벨소리를 꺼놓는 걸 깜빡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정수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다가왔다. 정수는 재빨리 문을 닫고 잠갔다. 똑똑똑. 박정수 씨, 문 좀 여세요. 정수는 뒷문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602호로 향했다. 순이는 이미 짐을 쌌다. 예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 인생은 언제나 도망이었으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갑니다. 정수는 30년 교직 생활의 인맥을 동원했다. 첫 번째 전화는 전직 경찰관 출신 후배에게. 형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 중국 동포 정착 지원센터는 허위 단체입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전화는 탈북민 지원 단체 활동가에게. 박 선생님, 최근 탈북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정보를 알고 온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해외 공작원들이. 정수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서울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어디로?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주도는 안전할까요? 섬이니까 추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생각입니다. 정수는 노트북을 켰다. 제 대학 동기가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그곳으로 가시죠. 준비는 48시간 안에 끝내야 했다. 정수는 비밀리에 KTX 티켓을 예매했다. 순이 명의가 아닌 정수의 조카 명의로. 순이는 가발과 선글라스를 준비했다. 그날 밤 정수는 복도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새벽 3시 2명의 남자가 602호 앞에 나타났다. 낮에 왔던 이철수와 다른 남자. 오늘 밤 안에 처리합니다. 이철수가 말했다. 조용히. 자살로 위장하면 됩니다. 정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재빨리 순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당장 503호로 오세요. 조용히. 5분 후 순이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다. 들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이제 확실합니다. 정수가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다. 경찰에 신고하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납시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똑똑똑. 503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박정수 씨, 소방점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새벽 3시에 소방점검.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함정이었다.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향했다. 5층. 뛰어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옆집 베란다까지는 1미터. 순이가 정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못 건넙니다. 무서워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뛰세요. 정수가 외쳤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고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 정수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5층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 놓치면 안 됩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는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71세 노인의 힘으로. 순이가 옆집 베란다에 착지했다. 할아버지도 빨리. 정수가 난간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어딜 가려고? 이철수였다. 그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했다. 정수는 발을 휘둘렀다. 이철수가 비틀거렸다. 그 틈에 정수는 뛰었다. 공중에 뜬 1초. 중력이 그를 아래로 당겼다. 손이 난간에 닿았다. 미끄러졌다. 할아버지. 순이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504호 베란다에 매달렸다. 경찰 부르세요. 정수가 504호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안에서 불이 켜졌다. 70대 할머니가 베란다 문을 열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경찰 불러주세요. 저쪽에 괴한들이. 할머니는 재빨리 112에 신고했다. 이철수와 그의 동료는 계단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녹화를 해뒀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영상 증거를 본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게다가 형사가 이철수의 신원을 조회했다. 이 사람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명단에 있네요. 탈북민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을 일삼는. 순이는 진술서를 작성하며 떨렸다. 제가 북에서 알게 된 정보 때문인가요? 무슨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평양 제1인민병원에서 15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특실에는 고위 간부들의 가족이 입원했죠. 그들의 비리, 해외 계좌, 밀수 루트.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기 전에 그 정보들을 USB에 담았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 USB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행 금고에. 당장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순희 씨, 당신은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순이와 정수는 경찰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순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저도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정수가 웃었다. 8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이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정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박정수, 당신 손주 이름이 박민준, 9살, 서초초등학교 3학년 맞죠? 계속 방해하면 다음은 아이입니다. 챕터 6. 긴 여정, 이인간적인 배신과 희생. 정수의 손이 떨렸다. 문자를 본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그만두세요. 할아버지 가족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수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이를 당분간 학교 보내지 마.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위협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가옥 앞에 택배 상자가 배달됐다. 경찰이 개봉하자 안에는 죽은 쥐와 협박 편지. 김순희의 USB를 넘기지 않으면 박정수의 가족부터 시작한다. 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단순 브로커 조직이 아닙니다.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어요. 북한 공작 조직일 가능성이. 그럼 제가 USB를 넘기겠습니다. 순이가 말했다. 이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건 못 봅니다. 안 됩니다. 정수가 반대했다. USB를 넘기면 순이 씨가 위험해집니다. 필요 없는 증인은 제거하는 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딜레마였다. 그날 저녁 정수는 조용히 형사에게 제안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USB를 가지고 있는 척하고 그들을 유인합니다. 경찰이 숨어서 현장을 급습하는 거죠. 너무 위험합니다. 71세 민간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북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마저 잃을 순 없어요.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지킬 사람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작전은 3일 후로 결정됐다. 장소는 한강 고수부지. 정수가 USB 사실은 가짜를 들고 나타나면 범인들을 체포하는 계획. 하지만 작전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안전가옥을 담당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배신했다. 그는 정수와 순이의 위치를 범인 조직에 넘겼다. 새벽 2시, 안전가옥이 습격당했다. 나가세요. 정수가 순이를 뒷문으로 밀었다. 총성이 울렸다. 정수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할아버지, 도망치세요. 제주도로 가세요. 제 친구 주소 기억하죠? 순이는 울면서 뛰었다. 정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버텼다. 범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정수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정수. 옆에는 형사가 서 있었다. 순이 씨는 무사합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이 씨가 탄 버스가 제주행배를 타기 직전 CCTV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왔습니다. 형사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USB와 순이를 맞바꿉니다. 시간은 24시간. 정수는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이 씨를 찾아야 합니다. 몸 상태가 상관없습니다. 정수는 깁스를 한 채로 퇴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순이가 지난 며칠 동안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제주도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북에서는 바다를 자유롭게 볼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언젠가 같이 바다에 가요. 걱정 없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정수는 직감했다. 순이는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강화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 순이가 가끔 혼자 가던 곳. 정수는 강화도로 향했다. 경찰도 동행했다. 오후 3시, 강화도 평화전망대 근처. 정수는 그곳에서 순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철조망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순이 씨. 순이는 놀라 돌아봤다. 할아버지. 어떻게? 당신이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다치시고 할아버지 가족까지 위험하게 하고. 아닙니다. 정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너머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드님은 이미 용서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8년 동안 계속 감시받고 쫓기고. 이제는 다릅니다. 형사가 다가왔다. 김순희 씨,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당신의 USB 정보 덕분에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됐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밝혀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수가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정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71세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60살이고 탈북민이고 트라우마가 가득한 여자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왜?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수가 웃었다. 저도 71살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바람이 불었다.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순이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할아버지.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저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예.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정수와 순이는 강화도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순두부찌개. 북에서는 이런 거 자유롭게 못 먹었어요. 순이가 말했다.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제는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 8년 전 순이가 탈북할 때 도와줬던 브로커였다. 순이. 오랜만이네.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어떻게? 너를 찾는 사람이 많아.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고. 남자는 칼을 꺼냈다. 미안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정수가 순이를 뒤로 밀었다. 칼이 정수의 복부를 향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남자가 쓰러졌다. 숨어있던 경호팀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칼에 찔린 후였다. 할아버지. 순이가 비명을 질렀다. 정수는 쓰러지며 미소 지었다. 당신을 지켰습니다. 3개월 후 서울대병원 옥상 정원.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복부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걷기 힘들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순이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순이 씨, 퇴원하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제주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친구분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같이 바다 보면서 살면 안 될까요? 정수는 놀랐다. 저와 같이요? 네. 순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상관없어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71살과 60살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살아남았잖아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주도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두 사람이. 그날 오후 형사가 마지막 소식을 전했다.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순이 씨의 USB 정보로 북한 고위급 비리가 국제적으로 공개됐고 많은 탈북민들이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제대로 된 일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정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순이가 정수를 바라봤다. 제 아들 같은 분이세요. 아니, 그 이상.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6개월 후, 제주도. 작은 게스트하우스 마당. 정수와 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오늘 손님 예약 3팀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순이 씨가 만드는 북한 음식이 인기더군요. 순이는 웃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좋아하다니. 신기해요.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할아버지.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정수는 놀라서 순이를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71세와 60세의 로맨스. 탈북과 죽음의 위협을 넘어선 사랑. 1년 후. 제주도 작은 교회. 정수와 순이는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정수의 아들 가족, 형사, 탈북민 지원 단체 사람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했다. 71살에 새 출발을 하시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수가 웃었다. 순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60살의 신부.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북에서 온 나의 짝꿍. 정수가 속삭였다. 남에서 온 나의 영웅.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3년 후.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유명 관광지가 됐다. 북에서 온 나의 짝꿍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순이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도 희망을 찾았어요. 20대 탈북 청년이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정수가 대답했다. 저녁 무렵 정수와 순이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행복해요? 예. 당신은요?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자유의 소리. 사랑의 소리.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순이 씨 아드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고.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곳이 내 집이야.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71세와 63세. 북에서 온 여성과 남에서 온 남성. 그들의 사랑은 나이도, 출신도, 과거의 상처도 넘어섰다. 할아버지. 순이가 정수를 바라봤다.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생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 이미 완벽하니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키스했다. 바다는 그들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물결쳤다. 자유,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찾아옵니다. 북에서 온 순이와 남에서 온 정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제주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에서 온 나의 짝꿍 게스트하우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사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